클라우드. 클라우드 많이 나왔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복수의 PC나 서버 데이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거든 간에 온디맨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보시면 여기 IBM이 그냥 누군가 한 명 그냥 올려놓은 그림인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몇 개나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유저 인터액션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용자가 뭔가 포탈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소어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IT 서비스의 서비스, 이 서비스와 이 서비스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 단어가. 근데 여기서의 서비스는 비즈니스를 돌게 하는 서비스고, 여기서의 서비스는 누군가가 이용하는 서비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하는 건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SLA가 그동안 우리가 계속 했었어요. IT 회사에서. 근데 뭐가 없었냐면 서비스라고 정의하지 안 돼 있었고, 서비스라고 정의하려면 카탈로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서비스로 되어 있는 모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서비스 카탈로그가 있어야 돼요. 이 카탈로그를 가지고 유저 인터액션을 하고 시스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비저닝을 가지고 이제 서버를 한다. 뭐 기본 그림이고. 그래서 유저 인터액션 크게 보면은 사용자가 관리하는 포탈, 서비스 카탈로그, 자동으로 자원을 호출하는 프로비저닝,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미터링, 그리고 해당하는 자원,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된다. 다시 사용자와 접근하는 접근 방식, 그게 뭐 포탈이 되겠죠. 그 중에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거냐의 서비스 카탈로그, 그리고 무엇인가 얘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비저닝 툴, 얘를 장애나 서비스 이상이 없는지, 또 얼마를 얘가 돈을 내야 되는지를 제어하는 미터링, 그리고 밑에 자원, 여기 서버로 되어 있지만 자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업체 보면은 뭐 아마존, 구글, MS, IBM, 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류 기준을 넣었어요. 클라우드의 분류 기준은 그게 서비스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 내부 조직에 하는 거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고, 외부 조직에 얘기하는 거를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고, 복수계 이상을 배포하는 방식을 하이브리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 에센시에서 뭐 대회 사업할 게 아니, 대국민한테 사업할 게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웬만하면 공부해서 그 아키텍처가 뭔 소용이 있냐 이거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를 구분을 일단 져야 돼요. 네? 정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근데 한 기업에서 KT 같은 회사처럼 할 거예요? 유클라우드 같이? 안 할 거죠. 만약 일반 기업에서, 선생님이 속하는 회사에서 그런 돈이 어디 있으며 그런 황당무계한 비즈니스를 갑자기 한다면 주식은 뭐 거의 뭐 땅 떨어지겠죠. 낭 떨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분류 기준을 대상이 어디냐, 프라이빗, 퍼블릭이고, 하이브리드는 그건 묶여진 거냐, 방향이 묶여진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시험 문제도 그랬고 제공하는 측면에서만 얘기를 했어요. 그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측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프라이빗만 쓰면은 하이브리드도 필요 없고 퍼블릭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제공하니까 IT 회사에서. 그러나 미국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다 미국 상황을 보실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공공 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대세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공공에 미국에 가시면 미국에 재밌는 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공부하시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그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크만 프레임워크 말고 제크만 프레임워크는 원래 기본이고 국방부 모델, 행안부 모델, 교육부 모델, 농림부 모델 다 틀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서 하나에서 쓰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요. 하물며 예를 들어서 국방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국방의 IT 예산만 해도 무지무지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아키텍처를 만드는 건데 왜 만드냐? 교육부 입장에 미국 교육부 그러면 각 주가 있잖아요. 그럼 주는 우리나라 한 나라에 비해 똑같아요. 크기가. 그러면 주 밑에 다시 쪼개지죠. 그러면 예산을 1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얘네는. 근데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학교에서 쓰는 돈이 올라와서 똑같은 시스템이 중복돼서 다 개발될 거 아니에요. 뭘 알겠어, 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많은 하위 기관이 많다 보니까 걔네들이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정부 예산, 연방정부 예산을 정확하게 IT에다가 통제시키려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쓴 것이고,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당연히 미국에서는 클라우드가 지금 대세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클라우드를 할 때 대국민한테 만드는 건 일단 목적하지 않아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국방에 들어가는 서버가 엄청 많잖아요. 이를 클라우드로 만들었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산하 기관, 뭐 공군이 될 수도 있고 해병대 될 수도 있고 각 전투부대에서 IT 시스템 구축할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 클릭하면서 그 시스템이 하이브리드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가 직접 만든 프라이드 말고 대외 사업자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포탈 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네가 내부에서 만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신청할 수 있음과 동시에 대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그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뭔 차이겠냐? 밖에 나와서 그 사이트 가서 신청하지. 왜 굳이 여기 와서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외 사업자가 국방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내에서 판매하려면 얘를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과 SLA 조건과 모니터링 기구가 있어요. 협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이용하는, 대국민이 이용하는 조건이 아니고, 왜냐면 SLA를 지켜야 되잖아요. 퍼블릭 사업자를 하더라도 들어오려면. 그래서 퍼블릭 사업자를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고, 감시 기관도 만들었고, 그래서 사이트를 구축할 때는 자기네가 만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가 일반 기업체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한 시스템에서 보여요. 이걸 지금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교수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시험이 나왔잖아요. 프라이빗, 퍼블릭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하이브리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원에 따라 틀려져요. 자원이 소프트웨어냐, 플랫폼이냐, 인프라스트럭처냐. 지금은 대부분 다 인프라스트럭처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스크탑 가상화를 가지고 아스만 하고 있다고. 또는 서버의 가상화만 가지고 인프라스트럭처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플랫폼을 넘어가야 되고 나중에는 궁극이 사스로 가야 된다라는 세 가지 해야 되고, 컨설팅을 할 때는 얘를 가지고 어디까지를 서비스 범위를 삼을 거냐라고 정의를 해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자, 앞에 요 IBM에서 약간 샘플로 줬던 유저 인터액션, 다시 서비스 카탈로그, 시스템 관리, 프로비저닝 툴, 모니터링, 미터링을 좀 복잡하게 그림을 그리면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걸 왜 넣냐면 여러분이 이제 클라우드 그림을 그리려면 뭔가 이제 매니지먼트 아키텍처 레이어인지는 그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개념만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의 생각의 아키텍처를 그려야 돼. 그대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이 따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고, 자, 크게 보면 유저 인터랙션이 아까 인터페이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프로비저닝 레이어가 여기 밑에 리소스 컨트롤 레이어, 프로비저닝하고 뭐 패치나 여러 가지 베이스 복원할 수 있는 요 리소스 컨트롤 레이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잡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워크플로어, 그죠? 타스크에 대한 워크플로어, 워크로드. 이게 왜 그러냐면 신청을 내가 해서 서버를 하나 만들어준다. 이거는 그냥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나한테 제공해주는 서버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CPU가 90%가 넘어가면 하드 CPU를 원코어를 증설해주는 계약을 해줬다. 클라우드는. 그럼 워크로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워크플로어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작업을 이루어지는 거고, 워크로드는 성능과 인계치에 따라서 얘를 부하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클라우드를 하려면 지금은 조건이 서비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워크로드 기능이, 워크로드 조건이 다 돼 있어.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워크플로우만 생각했는데 워크로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위의 영역에서는 당연히 여기 보시면 카탈로그가 기본이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디자인이란 뭐냐면 이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까지 생각한 거고, 요 밑에 워크로드와 과금, 용량,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요청, 할당, 이건 뭐 포탈 관리니까. 자, 그래서 서비스 매니지먼트 레이어에 크게 보시면 포탈, 요청, 할당, 워크로드, 과금,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 관리와 카탈로그,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의 워크플로우와 워크로드,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 레이어, 가상화 레이어. 당연히 인터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 수집 관리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을 나가시면, 그러니까 뭐 ISP 같이 그림, 이렇게 멋진 그림 이런 그리는 거 말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구축 시스템 만들 때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답안에도 비슷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잘 그리기보다는 좀 허점이 없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게 맞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스, 파스, 마켓에 대한 뭐 참조입니다. 차이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요 컴퓨팅에 대한 개념 비교를 하면, 자, 그리드는 뭐죠? 그리드. 지난주에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 얘기를 하면서 쪼개져 있는 것의 묶음으로 우리가 시너지를 가지고 한 리소스처럼 쓸 수 있는 걸 그리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쪼개진 단위. 그러니까 그리드 컴퓨팅의 대표적인 거는 PC를 여러 대 있는데 묶어서 슈퍼컴퓨터처럼 쓰는 거를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유틸리티 컴퓨팅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잘 중요한 게 A는 이렇게 생겼고 B는 이렇게 생겼고 C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A, B, C인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안 되죠. 비슷한 것들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틸리티 컴퓨팅과 클라우드를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예? A 이거 암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세요. 유틸리티 컴퓨팅은 한마디로 온디맨드. 다 필요 없어. 네가 쓰고 싶은 대로만 주는 거야.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는 거야. 그 이상의 메커니즘이나 그 이상의 개념이나 아무것도 확립된 게 없어요. 유틸리티 컴퓨팅은. 응? 단지 나는 만약에 CPU 베이스다, 코어 베이스다, 아니면 스토리지 베이스다. 그러면 단위가 있을 거잖아요. 쓰고 싶은 단위. 왜냐면 선생님이 밥 한 그릇을 먹을 것인지, 대접을 먹을 것인지, 밥통을 먹을 것인지, 쌀 한 포대를 먹을 것인지 기준을 정해줘야 내가 돈을 받잖아요. 막 먹고 나서 배불렀는데 이거 얼마를 받아야 될까?
판단이 안 되잖아요. 유틸리티는 온 디맨드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거 하나, 온 디맨드이기 때문에 돈 받을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온 디맨드이기 때문에 온 디맨드 할 수 있는 가상화 기술이나 이건 뒷받침 돼야 되는 거고, 메커니즘 개념으로 보면은 온 디맨드예요. 그렇죠? 쓰고 싶은 만큼 쓰는 IT의 자원 체계, 이거를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숟가락 한 숟가락에 하든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개념이 발전된 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클라우드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두 가지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클라우드는 온디맨드예요. 서비스가 비용 단위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직 안 정해졌어. LG에서 좀 해보시다가 국내에선 개념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개념일 뿐인데 얘도 완성된 것이고 얘도 완성된 것이라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컴퓨팅은 오로지 온디맨드. 구매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전기등과 같이 유틸리티가 필요한 방식으로 사용량 기반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좀 되시고, 서버 베이스드 컴퓨팅은 우리가 이제 PC 가상화를 할 때 SBC가 있고 BC 가상화가 있는데, 서버에다가 한 서버에서 중간에 얼로케이션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한 서버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일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마 LG에서 썼을 거예요. SBC 컴퓨팅으로 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노트북에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USB 붙이시고 빼간다 이거죠. 도면 같은 거를. 그래서 서버에다 다 저장해서 거기서 작업하라 이거죠. 이건 터미널만 되는 거죠. 근데 요 방식이 하나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상화를 하나 해서 서버에다가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쓰는 거하고, 얘는 OS가 하나예요. 하지만 얼로케이션 매니저가 하나가 있어서 얘에 해당하는 중간에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쓰는 거죠. 그러나 뒤에 나오는 데스크탑 가상화는 별도의 OS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트워크 컴퓨팅은 뭐 네트워크를 묶이는 거고, 사스는 이제 다시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비교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뭐 앞에 설명해 주시면 되고, 자, 클라우드의 특징 앞에 있는 걸 좀 약간 다시 요약한 것 뿐인데, 셀프 서비스 한다, 서비스 딜리버리를 자동화한다, 그 다음에 자원을 자동화한다, 자원을 가상화한다,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 이렇게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형을 제공되는 IT 자원의 사스와 파스와 아스로 구분되고, 대상의 프라이빗과 퍼블릭과 하이브리드로 가서 얘를 비교를 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오직 한 조직, 대중, 활용도, 최소 투자, 이용, 그래서 얘로는 HP, EMC, 아마존의 퍼블릭 웹 서비스 해갖고, 퍼블릭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의 고려사항은 QoS나 SLA 된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어야 된다, 클라우드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ROI, TCI 모델이 있어야 된다, 보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교시 이용을 나온 거죠. 자, 사스. 네. 19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사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가는 이 개념이 있었고, 옛날부터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거의 전 단계 토픽은 뭐죠? ASP예요. ASP. 그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대표적인 건 셉이었어요. 셉의 ASP 사업자가 하는 것이었고, ASP 사업자가 했던 거를 확대되면서 사스로 됐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사스도 클라우드로 대상으로 범주로 포함시킨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내가 설명하면서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 나왔어요. 멀티 테넌트. 근데 보안으로 했죠. 멀티 테넌트를 이해하면서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멀티 테넌트는 뭐냐면 사스를 하려면 한 사용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멀티 사용자와 멀티 인스턴스를 해줘야 돼요. 걔를 가지고 만들어야 멀티 테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 LG CNS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LG 화학이나 LG 건설이나 LG 전자나 이렇게 각 회사에 N개 회사에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사스 사업자면은 등록된 사용자만큼 자기가 전체를 쓰는 어드민 권한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스의 가장 핵심은 멀티 테넌스, 뭐 로드 밸런싱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리자 기능이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 레벨은 성숙도 모델이 멀티 테넌트의 성숙도 모델이라서 여기 보면 레벨 3로 가면은 멀티 테넌트 구성이 되고 NDL 고객과 NDM 인스턴스가 가야 되고 고객 테넌트별로 환경을 설정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 테넌트별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네, 뭐 도입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ASP와 사스. 사스는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 해야 된다. ASP가 왜 안 된 건지 아시죠? 옛날에 어플리케이션 호스팅 사업자가 주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당연히 멀티 인스턴스 싱글 아키텍처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서버를 ASP 사업자는 서버를 안 사줘요. 안 갖고 있어요. 고객 보고 사라고 그래. 무슨 얘기냐? 우리가 돈 주고 사고 그러면은 네가 한 개만 관리하고 그러면 뭐 인력 파견이네. ASP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아니 사라는 게 아니라 서버 호스팅 업체 우리가 주로 하는 서버도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쓰세요. 그럼 비용 절감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했어요. ASP를.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이 만든 장표는 TCO 뭐 인력 절감 나중에 쓰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다. 서버도 내가 호스팅하고 담당자도 우리 것만 저 사람이 하고 있고 장애 나면 맨날 휴가 뭐 필요하면 휴가 간다 그러고 이게 무슨 서비스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ASP 사업자가.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국내에서 몇 개 회사가 하긴 했지만 약간 아웃소싱의 어중간한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XAS라고 해서 서비스를 다 포괄해서 다 합쳐서 얘기를 해요. 아키텍처도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플랫폼,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뭐 다 서비스로 전환을 할 수 있다.